나중에 운용 능력조차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MES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게 그 메인터넌스가 일어나야 되고 공정이 바뀔 때마다 그게 맞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도 보면은 보급에 급급한 나머지 나중에 메인터넌스가 못 따라가서 그 현장과 시스템이 따로 작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도입에 대해서 너무 그 고도화된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중소기업들은 현실에 맞는 기초 체력부터 갖춰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구미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하면 좀 미래에 새로운 좀 그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중소기업 구미에 있는 3,100개의 제조업 중에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가 거의 2,6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1차, 2차, 3차 벤다의 그 구조를 가지고 대기업에 의존된 그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물량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느냐? 제가 볼 때 3,100개 제조업 중에서 R&D 기능을 가진 회사는 한 450개, 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R&D가 없다는 것은 미래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일감을 가져올 것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기존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의 경쟁력도 키워야 되지만 미래의 새로운 사업, 신사업으로 전환하고 업종 전환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인풋이 필요한데 그거가 저는 가장 미래의 역량을 잘 갖춰갈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창업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구미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구글, 애플 같은 얘기를 하지만 페이스북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미가 잘할 수 있는 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우리가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미래형의 제조업을 갖도록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우리나라의 창업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 그 기업들이 구미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구미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넣고 정책을 지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창업의 반은 50%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미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걸 해주면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 새로운 산업이 여기서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짧게 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공장이죠. 예, 그 고도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적지만 오히려 좀 기초 체력을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맞지 않겠냐. 거래하지 말고 좀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구를 만들자는 거죠. 대부분의 영세한 OEM 방식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해가지고 그 미래의 신산업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구미만 오면은 다 그런 산업으로 신산업으로 새로운 시기를 바탕으로 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자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김다로 구미상공회의소 경조조사부장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좀 지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위원장님 한 1, 2분 정도 오버가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오늘의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깊어시켜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늘의 그 세미나가 이제 결국은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데 관해서 활성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의 그 경영 지금 경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018년 작년 10월 말로 해가지고 영인마에도 한 4,0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올해 그 수출 목표가 300억 불, 생산은 46조 원입니다. 근데 올해 1월 달 수출 그걸 보면은 20억 불 해가지고 작년 동월에 비해가지고 한 15%로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도 그에 대해서 그 배로 줄었습니다. 30%가 줄었어요. 근데 그 당연하게 이제 전자부품하고 광학기기가 줄기 때문에 매출이 줄기 때문에 수입도 줄게 되어 있겠죠. 그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전자부품, 광학기기, 뭐 석유화학 이런 거 다 줄었는데 오직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품 중에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 투량이라 이렇게 좀 뭐라 할 수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기계부가 수입이 많이 되면은 그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그 설비 부품 이런 쪽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좀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 지역도 보면은 중국, 미국, 유럽, 저기 동남아 이런 데로 다 줄었는데 유럽 쪽으로는 굉장히 수입 늘었어요. 그래서 일과 결부시켜가지고 보면은 앞으로 좀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그 이제 우리 그 상당의 그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은 이제 대기업 이탈, 노후 상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승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 상당 그 노화된 상당히 구조 보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미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은 구조보호다라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에서도 이제 구조보호화가 이제 해가지고 몇 가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가면 창원 스마트 파크 조성이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죠. 이것을 내용을 보면 유보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도 중심의 산업하고 R&D, 교육, 문화, 교육, 복지가 조성하는 복합 공간을 좀 올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명 구보 디지털 단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G스퀘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게임 산업이 그러자 복지적인 기대에 기여할 것이고 이렇게 구조보다 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가지 전국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G스퀘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대행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주제 발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인력 양성 교육도 사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중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주관해가지고 구미시의 그 제안사업이죠. 로직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문 인쇄대 로봇 잡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로봇 지급 혁신 센터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95억 원이 투입돼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로봇 오퍼레이터 사업하고 로봇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지향 사업이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반영시키기가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오퍼레이터 이제 양성 교육센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구미에는 모공대나 한국폴리텍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뭐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들이 좀 신경을 써주고 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지 않냐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스마트 팩토리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아까 김재단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있어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스마트 팩토리 공급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2개사 정도밖에 스마트 팩토리 공급사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다 어디서 공급하느냐, 경기도 하고 다른 타지에서 공급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 사업하고 자동화 전면치를 납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것도 지역에 있으면 감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뭔가 하면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사업은 뭐니 해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탄소산업하고 분방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산업과 분방산업이 나는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산업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뜨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단지에 탄소 성형 부품 상업원천센터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을 위한 업체들을 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업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고, 탄소산업 발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국방산업도 있습니다. 국방산업 발전협의회도 많이 조속히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국방산업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구미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기업 및 부자유치 촉진조에 의하면 상시 고용인은 20일 이상 계약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되는 것은 뭐냐? 산자부에 있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신정책을 할 때 좀 보조금이 많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제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우리 구미 문제를 살 수 있는 한 축이 아니겠나,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미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대한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구미가 대구 경북 통틀어 가지고 구미가 수출 제1위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출 업체에 대한 수출 보험 지원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수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수출을 한 데서 위험을 담보하는 그런 보험인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수출 보험이죠. 그런데 이 아래에 아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어가지고 다 소진했습니다. 경산은 뭔가 막 수출 대구 경북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바로 뭔가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 7번째 수출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생겼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다 소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북도 작년까지만 해도 2억 2천만 원을 예산을 지었는데 벌써 저게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지어놨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1의 수출 도시에 수출을 위한 그런 조그마한 보탬을 해서 수출 지원 사업도 진행되는 데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콘트라 구미 지사가 보조가 구미 상공에서 5층에 지금 이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회장님하고 시장님,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명이 상주가 앞으로 2년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수출입원에는 베이스된 그런 단계고, 또 베트남은 또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21일 날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포탈 지원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진공하고 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같이 공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탈 사업에도 좀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병호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산단 구조고도화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앞에서의 어떤 미래 성장 산업 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부의 로직 산업, 로봇 이노베이션 센터 사업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스마트 팩토리는 보고 많이 됐는데 공급 기업을 좀 육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소 소멸 산업, 국방 IT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에 요구하는 보조금 여러 가지 투자 조례는 있는데 실제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수출 보험에 대한 그런 지원, 컨트롤 순서가 설치됐으니까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에 항상 큰 그림을 많이 잘 그려주시고 작년에 구미 발전 전략의 총괄을 하셨죠. 우리 허영석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의 미래전략연구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자정보기술원 허영석입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구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각 분과별로 기업들하고 수십 차례 미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 구미 기업들은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도 원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단순히 이 물건을 설계도를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노점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해당 대기업도 그 제품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 관세 등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현지 공장 다른 데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대기업이 나가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기업이 한 30% 돼요. 이 기업은 1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가 물량이 줄어서 하는 업체, 3차, 4차 협력업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의 기인은 대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납품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만난 기업의 8, 90%는 생각이 방안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해달랍니다. 제조업 요구사항이. 그럼 뭘 잘하시냐면은 제조업에 관련되는 만드는 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50년 동안. 공정률이나 생산성이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 다릅니다. 요구조건이. 사출 검증의 인가공 업체들, 탄소, 스마트 기기,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국방 싹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먼저 애로사항이 아이템 발굴이 안 된대요. 그 아이템이 뭐냐면 연구개발 아이템이 아니에요.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기업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연구개발도 대기업이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대전 인하까지 우수인력들은 안 내려옵니다. 어떤 조건을 들어도 가능하면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수 대학하고도 많이 연계를 하는데 그 해당 학교의 교수님이나 총장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고민해야 될 게 마케팅입니다. 중소기업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케팅이 글로벌 메이저사하고 경쟁했을 때 또는 글로벌 중견기업, 특히 중국 기업, 뭐 하웨이부터 해가지고 등등 해서 경쟁했을 때 절대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뭐냐면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은 제조만 하고 앞에 단계의 기획,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 뒤에 마케팅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하면은 한 5년 안에 몇십억이 날아가요. 실패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공동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 고도화나 뭐 혁신이 됐다, 스마트 산단이 됐다, 스마트 도시가 됐더니 이루어져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붕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붕괴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조업이 중국의 제조업 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 베트남으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력들은 거의 제조업 인력인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대부분의 분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의 시설 장비들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제조업을,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또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을 어떤 제조 신부가가치 인력에 투입을 시킬 거냐,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어떻게 제국에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발굴할 때 신산업도 좋고 어떤 산업이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도 좋고 거기에 안착을 해야만 구미의 위기상황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진아 센터장님 노래 가셔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많이 항상 보급됐는데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계속 스마트 팩토리 도구 사업을 공모 같은 건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 발표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 차익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물량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워낙 낮게 치니까 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는 또 어느 정도 이율이 있어야만 공장이 돌아가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줄인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스마트 팩토리에 4차 산업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공장 자동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해서 그래야만 기업이라고 살아남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제조업이 부흥이 되고 또 우리의 가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단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 진단 처방이 필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술 기반 아이템을 개발하지 말고 수요 기반의 아이템을 개발해달라. R&D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중소기업들 마케팅 역량 강화해야 된다. 글로벌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업이 붕괴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부가가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잠깐 제가 코멘트 드리면 우리 허 소장님 얘기하듯이 아까 중소기업들이 제조는 잘한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바로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창업기업과 여기에 있는 젊은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오면은 그 스타트업들은 양산하려면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과 협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면서 벌써 그런 그 협업 사례가 두 가지 모델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창업기업이 와가지고 구미에 중소기업과 양산협업을 맺어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 있는 그 체지방 체지방 측정기 만드는 기업도 지금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구미에 와가지고 여기에 기업과 같이 지금 양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또 양산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잘하면 그 업종이 전환될 수 있고 뭐 필요하면 M&A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신사업과 업종 전환의 중요한 협업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주 보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처방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의 그림을 같이 그리셨고 또 어떤 최고의 융합이죠. ICT와 문화예술의 선구자이시죠. 강준영 예랑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제가 홍일점으로 여자이고 또 예술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허 소장님 연계된 이야기 같습니다. 구미를 정말 잘 분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구미의 현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발굴, 그 다음에 대전 이남으로는 연구개발자가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정주 요건을 따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7080 세대들은 아침만 먹으면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 잠자고.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밥 먹고 일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그 향유 조건을 구미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 조건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미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한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지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만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어떤 문화를 매력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거를 콘텐츠화시켜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미디어 색깔을 입혀서 문화 기술을 입히는 거죠. 디지털 미디어 색깔을 입혀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규성 회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산업. 신산업은 공장형만이 신산업이 아닙니다. 좀 더 확대된 사고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360도로 쳐다본다면 얼마든지 많은 신산업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에 콘텐츠를 메꾸는 역할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포항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지금 제가 자문위원으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드웨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름답게 구성할, 향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 세대는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세대도 젊은 친구들입니다. 또 이것을 소비하는 친구들도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정주 요건,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여기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주 요건이 구미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오로지 공단만이 아닌 또 다른 매력을 발굴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콘텐츠에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를 옷을 입혀서 새로운 감성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또 신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인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으면 지난번 세미나에서 구미는 2차 산업에서 멈춰져 있다.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구미는 2차 산업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아까 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면은 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2차 산업이 멈춰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산업이 공장형만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다시 뭔가가 발전을 하려면 창조센터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업이 돼야 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코워킹
코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공간은 그냥 하드웨어로 공간만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미의 매력을 콘텐츠화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감성에 맞도록 정주 요건을 마련한 뒤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인력난, 그 다음에 신산업에 대한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융합의 어떤 그런 조건들은 정주 요건이 확충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생각해야 될 거는 먹고 일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먹고 일하고 향유하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그 신산업이 공장형이 아니다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젊은 친구들이 감성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구미가 먼저 만들어 간다면 네, 아마 여기는 화려한 꽃이 필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구미공단으로 부활할 건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터, 3터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향유하는 조건이 갖춰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공단, 기업의 매력이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야지 머무르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공단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공장만이 어떤 산업이 아니라 또 확대해서 새로운 신산업, 스마트 시티에 맞는 그런 ICT가 접목되어 있는 그런 미래형 그런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요즘에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 우리의 미래라고도 보여지는데 우리 청년벤처 대한민국 1호인데요. 우리 미래 사업가인 우인구 DGS 대표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저는 96년도에 처음에 그 구미에 금호공대를 입학해가지고 그때 처음 구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유치를 휴양하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제 첫 직장이고요. 한 1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2009년도에 구미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로 한 10년째가 이 IoT 4차 산업을 분야에 사업을 했는데요.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미의 기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 제품이 없다는 거죠. 팔 제품이 없다는 거죠. 잘 보시면은 지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이제 소위 이제 선진국들은 더 이상 살 제품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팔렸던 게 스마트폰이죠. 구미에서는 제가 처음 그때 왔을 때 LCD, PDP가 엄청 많이 팔렸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죠. 근데 지금은 살 게 없습니다, 솔직히 소비자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경제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가지고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제조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 기본적인 이유를 저희는 생각 안 하고 다른 데서 좀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은 IoT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2009년도에 제가 스마트폰을 수입해서 IoT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듣던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요. 대기업들이 이걸 하면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사업은 대기업이 뛰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제 2015년도에 유플러스가 IoT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이 IoT 산업이 진짜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IoT 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아주 싸게 제품을 많이 깔다 보니까 제품을 팔 만한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통신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통신사가 4차 산업의 IoT를 가장 선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제품들을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처음에는 국내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하다가 거의 다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은 IoT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면은 처음에 좀 팔아주다가 다 중국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기업 때문에 4차 산업을 키우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는 실패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성공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국내 인프라는 인터넷이나 통신 인프라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은 국내에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빼놓고 사실은 제가 글로벌한 진짜 그 20년 동안 글로벌한 서비스 기업이 나온 적이 있느냐. 구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에 있는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한 오토 사업들만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글로벌한 기업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5G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G는 중소기업이 할 업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도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를 올라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부가 사실은 통신 장비 만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5G는 사실은 서비스가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5G를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우리가 장비 판매하는 거랑 약간 섞여 있는 개념이 있는데 서비스 개념을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4G 가지고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5G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5G 쪽에 포커스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애트리에 좋은 기술을 많이 봤습니다. 저거 기술 갖다가 사업하고 싶다는 게 많은데 그 기술을 갖다 쓰려니까 한 1억씩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억을 주고 갖고 와서 바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기술들은 실제로 품질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제품 단계입니다.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기술을 중소기업이 편하게 쓰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 돈을 1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중소기업이 1억씩 주고 그 기술을 갖다 씁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은요 솔직히 미국 가면은 한 10만 개 정도 인공지능이 공짜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이 공짜로 지금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같은 걸 하면은 실제로 외국의 인공지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하고 왓슨 말고도 10만 개의 인공지능이 무료로 배포되어 있다. 그거 갖다 쓰시면 된다. 근데 무료 배포되어 있지만 사실은 머신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그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센서를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리얼한 데이터들을 받아내는 센서 산업이 발전이 돼야지만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력을 키우자. 이미 다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센서를 만들어서 데이터 수집만 하면은 무한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미가 그래서 제가 위기이지만 항상 제가 기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4차 산업은 초연결, 초지능생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결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무선통신의 어떤 기기들이, 사물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PC하고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센서들, 화재 감지기, 산불 감지기, 센서, 이런 센서들이 사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전제품들도 요즘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전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제품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존의 제품에다가 뭐 하나 붙여가지고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무궁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거를 만들면 되는데 왜 계속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최근에 작년 들어서 갑자기 회사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말 내년에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9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9년 힘들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케이블 업체들 그리고 많은 업체들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보다는 대기업을 위한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정말 중소기업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세미나에서 많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구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구미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선진국에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에 살 것이 없는 나라가 되고 왼쪽에 그쪽에 사실은 시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여기 부족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냐. 지금 IoT 산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대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신산업 비가 정말 어렵다는 거. 너무 그냥 제조업만보다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등하시는 서비스 산업이 5G 시대 때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AI 시대가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센서 산업, 육성 같은 것이 더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냐 등등의 아주 현장에서 사업을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3시간이 다가가는데요. 지금 사실 플로어에 이렇게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뭐 혹시 꼭 이제 질문이나 건의나 뭐 제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한두 번만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식사하는 날이나 이럴 때 하시기로 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지정 패널 토론을 마치고 지금 원래는 답변을 발제자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생략을 하고 제가 그냥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예. 회장님. 네. 자, 오늘 이 세미나에 늦게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참석하신 패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유용하고 이 패널이 아주 유용한 토론이다.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승희 교수님하고 저희 구미상공회의를 주관하고 기획이 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강사님들의 그 강의 내용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고 다음번에는 이 패널님들에서 우리 필요성을 가지고 참석하신 우리 그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을 토론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연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진출하면서 또 뭐 저는 아까 서두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저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또 이 아시는 대로 상공회의소 회장이 겸직입니다. 제가 또 운영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공단의 여러 가지 현실과 현황 파악을 패널님들이 잘 분석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게리의 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구미의 공단의 실체를 분석해 볼 때 대기업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관련 좋게 말하면 협력업체고 제대로 얘기하면 합성업체입니다. 이런 역사를 구미공단이 50년이나 이어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속달되고 어떻게